재미수필문학가 협회의 이원택 수필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간에 든 쥐 이원택. 우리 마누라는 월요일날 아침에 그 주에 할 일들을 총알같이 말하고 나가버린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정원사가 오는 날이니까 대문 열어놓고 가고, 화요일은 정수기 고치러 오는 날이니까 백지 수표를 하나 남겨놓고, 수요일날은 쓰레기 수거일이니까 미리 내다 놓고, 목요일은 두더지 소탕하는 날이니까 창문 다 닫아놓고, 금요일은 교회 성가대 연습하는 날이니까 저녁은 알아서 처먹고 오란다. 자기 딴에는 모두 다 얘기했으니까 마음 홀가분하겠으나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어야지. 차라리 종이에다 적어주면 달력에 표시라도 하겠는데 그 몫은 온전히 내 일인 것이다. 나도 오기가 나서 한 주일간은 아무것도 안 들은 양 출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환자 진료 중에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지 않는가. 마누라야 자기가 필요 없으면 휴대전화를 꺼놔도 상관이 없으나 나는 직업상 24시간 통화 가능해야 하므로 휴대전화를 꺼놓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인 것이다. 그럼 직장에서는 어떤가? 나는 오전에는 주로 회진을 들고 1시부터 5시까지 외래 환자를 보고 있는데 다른 스케줄은 다 비서가 알아서 하지만 1시에 첫 환자와 4시 반 마지막 환자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챙기기로 했다. 주로 첫 약속을 원하는 환자는 강박신경증 환자로서 1시 10분 전에 정확히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좀 느긋하게 점심이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정시에 호출하는 통에 소화가 되다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마지막 4시 반 약속을 원하는 환자는 수다쟁이 아줌마 환자들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일어나도 계속 떠들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마지못해 나가곤 한다. 그러니 그런 환자들은 중간에 적당히 얼버무려 놓아야 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 전부 도루묵이 되어 1시에 오길 원하는 환자는 1시에, 4시 반에 오길 원하는 환자는 귀신같이 4시 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도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이 환자들이 우리 비서한테 백을 쓰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1시나 4시 반에 진로 취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환자들과 신경전 하느니 내가 5분 내지 10분쯤 손해보기로 하고 백기를 둘 수밖에 없었다. 작년부터 우리 딸아이는 한 달에 3,000불씩 받는 직장에 취직되었다고 부모로부터 독립만세를 부르고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 나갈 때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기한이 6개월도 더 남은 리즈한 차도 팽겨치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나 보험도 따로 떼어 가지고 가더니 6개월도 못 돼서 뭐가 뒤틀렸는지 직장을 때려치우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보험도 다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렌트카비, 보험료 등의 고지서 주소만 내 앞으로 살짝 바꿔놓았다. 그리고도 자기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서 언젠가는 이따가 집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나는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그녀는 제 아파트에서 기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이 잘 잡히지 않지만 통상 집이라고 하면 부모가 살고 있고 또 본인도 오랫동안 몸 담았던 본가를 연상하는데 미국 애들은 집을 나간 지 반년도 못 되고 또 자기 소유도 아닌, 그것도 더구나 애비가 벌어오는 돈으로 세를 내는 주제에 임차한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아빠 집이냐 내 집이냐를 따져서 약속을 해야 하는데 어쩐지 서운한 점은 금치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음과 양, 기쁨과 슬픔, 의무와 권리,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반합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환자들한테 시달리는 대가로 돈을 벌고 있고 마누라의 의존심 덕택으로 그나마 남편이라는 한자를 유심히 분석해 볼 것.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숙한 자식들의 사랑은 돈으로 사고 있지 않은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 구축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함으로써 승리자의 성취감을 맛보고 있으나 나같이 조금 고삐가 풀린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두고 마치 야생마가 포도밭에 들어갔다가 포도동굴에 걸려 자승자박을 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길들여 왔으며 문명이란 것도 결국은 인간 자신들을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 안에 든 쥐가 행복할 수 있을까? 큰 독에 평생 먹을 쌀에 담겨 있다고 얼씨구나 하고 뛰어들어간 한 마리의 쥐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나 움츠고 뛸 재간이 없는 것이다. 독 밖에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 밤낮으로 들락날락하는 쥐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부러울 수도 있겠으나 원래 독 안에 든 쥐란 한국 전쟁 이후 공비 토벌 때 살포된 삐라에 그려졌던 것처럼 독 안에서 나오는 순간 수많은 총구가 불을 뿜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는 수년 전 하도 신경질 나는 일이 많아서 근간 반세기 정신 상담을 해온 예전의 스승 멘토를 찾아간 적이 있다. 나의 이야기를 근 1시간이나 경청하고 난 이 고의를 넘긴 주임 교수와 나도 하루에 골몇 번씩 생각하고 있으나 돈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아닌가. 별로 신통한 대답을 못 받고 나온 나는 LA 장안에서 이름이 짜르르한 용하다는 보살을 찾아갔더니 한참이나 내 상판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나서 한마디 한다는 말이 당신 그나짝이 어느 눈먼 미친년이 따라붙겠냐 였으니 결국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렸다.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번에는 재혼을 해서 깨소금이 쏟아진다는 한 선배를 찾아갔더니 이 양반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너는 큰 독을 깨고 작은 독에 갇히고 싶은가 한다. 그날 밤 꿈에는 오래전에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현명하셔서 원태가 이놈아 내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단지여 지랄 발광하다가 그나마 깨쳐먹지 말고 간수나 잘 희어 하시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재미수필 문학가 협회 이원택 수필가의 작품 독 안에 든 쥐를 소개했습니다.